이제 미분 막바지예요. 막바지. 남은 게 뭐 남았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활용,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 하면 미분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은 두 개를 나갈 거고요. 속도는 우리 설 연휴 끝나고 오면 그때 하는 걸로 할게요. 설 연휴 때 퍼져 있지 마시고 미분적분 지금 문제들 거의 안 풀었잖아요, 그죠? 영상들 한 번씩 보시고 필수예제 정도만이라도 한 번씩 끄적거려서 미분에서 뭘 배웠구나 그런 정도는 좀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2학기 니네 내신 범위예요. 근데 여름방학이 3주 또는 3주보다 짧잖아요. 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미분적분을 그때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시험 대비가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여름방학 한번 지내봤잖아요. 그게 너무 짧아요. 우리가 특강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거를 한 바퀴 미분적분을 3주 동안 한 바퀴 돈다, 이게 좀 되게 쉽지가 않아.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미분적분 수업을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겨우 2학기 진도를 한 번 더 보고 이제 실제로 내가 학교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설교는 길잖아요. 그죠? 네, 길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학원은 아마 목요일까지 아마 쉴 거예요. 얘네는 금요일 날 온단 말이지. 다음 주 요때 온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거의 일주일이 남아 있으니까 영상 올려준 거 있잖아요. 미분적분은 지금 계속 다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거기에 문제 풀이들도 대체적으로 다 찍어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도만이라도 필수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아니면 최소한 거기 보기 문제라도 좀 풀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2학기 때 뭐 1학기 때는 그래 어영부영 그래 준비도 좀 했는데 2학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미분적분이 쉬운 과목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적분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저기 하면은 설 끝나고 오면 적분 나갈 거예요. 미분은 이제 끝난 거야.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알겠죠? 함수의 극한도 어렵겠지만 미분은 뒤에 활용이 되게 어려워요. 아무래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구나, 미분에서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해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되게 강조했었는데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함수는 어떤 학문이에요? 규칙성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에 대한 규칙을. 그러면 그 규칙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식을 쓰게 되고요. 그 식은 우리가 보통 함수식, xy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y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함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나와? x에다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나와,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해했죠? 그럼 니네는 이 식을 갖고서 뭘 해봐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 식을 갖고 기본, 그 다음에 표준, 일반형에 대한 내용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형이죠. 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함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그래프로 연결시켜요. 그죠? 함수 배우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구나. 그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훈련을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최대 최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중3 때처럼 최대 최소 그러면 꼭지점에 y값 찾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y가 제일 작은 게 뭐고 제일 큰 게 뭔지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계속 이제. 그러고 나면 방정식 활용으로 들어와요. 이제 방정식과 연결되는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부등식과 연결되는 내용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게 미분으로 확대되면 속도 가속도를 배워요. 이게 그래프 활용이에요. 니는 지금까지는 이거는 안 한 거야. 단지 요 세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했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2차 함수, 2차 방정식, 유리 함수, 유리 방정식, 유리 부등식, 무리 함수, 무리 방정식, 무리 부등식, 여기를 전부 다 요 단계로 해온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미분은 어떤 단계를 하냐면 얘가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 꼴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나요? 함수식이잖아요. 그게 xy 3차식, 4차식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미분이라는 정의가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 변화율, 기울기라고 했는데 왜 미분이 그래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그 그래프를 활용하는 단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최대 최소고요, 방정식이고요, 부등식인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배울 때 우리가 그래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배울 때 제대로만 저 로직을 타고서 잘 배우면 계속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단 3차 함수, 4차 함수는 뭘 갖고서 더 여기에 추가되는 거야? 미분법이 추가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줬어요. 그래프의 개형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가 이게 다항함수라는 전제예요. 다항함수라는.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라고 하는 전제. 왜 걔네들은 그래프에 꼴이 정해져 있다.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증감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증감표에서는 f'x를 구해서 그 0 되는 놈이 뭔지 그걸 갖고 f'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요걸 찾는 방법이었어요. 됐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3x 제곱 플러스 1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요?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알았어. 우리 그래프의 개형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죠?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래프 개형. 우리 이차함수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 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을 사용한다. F'X.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F'X. 그럼 F'X를 구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6X 3X 묶었더니 X 플러스 2. 자, 얘가 0 되는 값은 X가 0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럼 니네는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얘가 뭐고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뭐예요? 0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라고 하면 요 값은 F-2고 요 값은 F0일 거예요. 그죠? 그게 극대값, 극소값이란 얘기였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F0. 0은 여기다 대입할 필요가 없어. 왜? F'이니까, 그지? 우리는 원래 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 자, F-2는요? 마이너스 8, 4, 3, 12,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은 얼마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5고요. 극소값은 x가 0일 때 1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거를요. 증감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면 그냥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원래는 다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구했더니 0 되는 값을 찾았더니 x가 0하고 마이너스 2였죠. 됐나요? 그럼 이제 증감표 어떻게 그리나? 증감표예요. 자, 여기는 x 자리고요. 여기는 f 프라임 자리예요. 그 밑에가 fx 자리예요. 됐죠? 자, 얘가 0 되는 놈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와 0 기준으로 얘가 f 프라임 요건 0이 되겠고, 그지?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요거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호 결정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을 넣어보면 지금 얘 이렇게 생겼어. 3x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을 대입하면 이 값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런 거 대입해보세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양수 이렇게 부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는요. 아무거나 대입해봐. 부호 결정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해봐.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 그럼 요거 구해보면 양수.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가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고요. 기울기가 음수고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요 값을 구하는 거야. 이제 F-2 값은 아까 구했더니 얼마였어요? 5였고요. F0은 1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증감표 이해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값은 아까 마이너스 2일 때 요 값이 5예요. 여기가 0일 때 요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 표를 가지고서 그래프에다가 다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전부 다 그렸으면 좋겠다.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요. 증감표 없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증감표 없이 F'X 했더니 3x x 플러스 2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 F' 그래프를 갖고서 이 3차 함수도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F'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했는데 2차 함수 그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0인 거 보여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잘 들어야 돼. 얘는 부호만 알면 되잖아. F' 부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F'이 0 되는 놈은 요 점이죠. 그죠? 얘가 극대극소일 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봐봐.
이 f 프라임 그래프만 가지고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얘는 이쪽 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은 기울기가 양수인 놈들이니까 그래프는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내려왔다가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보고 우리가 그래프도 유추할 수 있다. 아예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는 방법. 다항함수는 어차피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픽스하고서 해도 무관하다. 그렇지만 다항함수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되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최대 최소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우리 1학년 때 최대 최소가 정의가 뭐니? 이렇게 내가 엄청 강조했어요. 혹시 최대 최소가 정의가 뭐였나요? 니네가 생각하는 최대 최소. 근데 아직도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지금 잡으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최대 최소는 함수값의 최대 최소예요. 함수값은 뭐예요? x가 대입해서 나온 y 값들을 함수값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x를 뭘 대입해서 나온 y 값 중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나요? 근데 그 x가 너무 많다면 대입해서 나오는 y 값도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함수값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프 활용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얘가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라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x에다 뭘 대입해야 그 y가 제일 클지 작을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예를 하나만 또 들어봅시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y는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 자,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x에다 뭔가 막 계속 집어넣어야 돼. 어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근데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여기다 대입해서 y값을 찾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게 되면. 그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는 거야?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볼록했겠고 대칭축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저걸 배우고 나면 이건 무슨 점이에요? 극소점이죠. 됐나요?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면 안 돼 이제부터는. 자,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0 되는 값이 2예요. 그냥 얘는 2야. 이해했죠 이제?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놈이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겠죠? 얘가 없다면. 그죠? 근데 얘는 이제 x를 요만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2예요. 요거 보임 아니잖아. 2 맞나요? 왜 이거 이렇게 제곱을 했어? 미안. 여기 2예요. 그럼 1이겠네. 그지?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는 너 지금 마이너스 1부터니까 요거에서 보면 여기서 2칸 떨어져 있고 2는 1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겠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게 실제 그래프였다는 거야. 요렇게 생긴 게. 그럼 이 노란색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요 놈에서 보면 내가 어떤 x를 대입해 y가 제일 작겠어요? 1. 그러니까 결국 얘를 fx라고 보면 f1 값이 최소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을 대입해야 y가 제일 크겠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 함수예요. 볼게요.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에요. x의 범위를 쌤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됐나요? 그럼 니네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됐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다항함수니까 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3차 함수. 그리고 요거 값을 찾기 위해서 f'x를 찾는 거예요. 됐죠? f'x를 찾아보니까 3x x 플러스 2였대요. 그럼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일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아무 말도 없으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못 구해요. 왜?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밑에 여기 있을까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점을 여기라고 가정하고 볼게요. 1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볼게요. 1이 여기 있으면 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럼 일단은 0값과 1값을 찾으셔야 돼요. 얘가 요 값보다 더 작으면 어때요? 이거 미안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 0을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이해했나요? 근데 요것도 지금 f 마이너스 2 값하고 f 1 값이 누가 더 큰지는 사실상 몰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값을 다 구해서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진 걸 찾아? 최소값.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야. 이 내용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때는 미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 대칭축을 찾을 때.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2차 함수 해도 미분 써도 되나요? 되죠. 이제 우리 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미분이 그 정도로 많이 활용 가치가 있어요. 배우고 나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지금 나 뭐 하고 있어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x의 범위만큼 자르고 거기에 y 값들을 찾아서 그 y 값들의 최고 크고 작은 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최대 최소 끝. 어려운 게 없죠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어디로 와보냐면 자 85페이지로 와볼 거예요. 85페이지 확인 11 도전하세요. 확인 11 이거 찍으실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찍으시죠. 자 이제 다음은요 방정식 활용입니다. 우리 방정식 활용에서 가장 핵심어는 실근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하면서도 한 10번은 넘게 얘기했는데 실근은 뭔가요? 이제 들어주세요. 실근은 뭐예요? 지연아? 실수임금. 아니 이거 중3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실수임금 이런 애들 다 아직 중3이야. 실근이 뭐예요? 그쵸. 내가 진짜 10번도 넘게 얘기한 게 이거를.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전혀 안 돼. 방정식 푸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해석해서 푸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시요. 방정식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근이에요. 실근의 정의는 두 함수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x값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걸 이대로 여러분들이 몸에 장착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거 푸는 거는 그냥 공식 써서 풀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니네가 안 풀어도 그냥 계산기 넣어서 풀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니네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걸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걸 찾았어. 이 찾은 의미가 뭐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얘가 실근이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3이 그지? 이해했나요? 마이너스 1하고 3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야. 해석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두 함수가 만나. 그럼 만나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연립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어요? 그럼 얘를 연립해. 그럼 이제 이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두 함수를 연립해. 그럼 이게 되는 거야. y 대신에 이걸 넣었으니까. 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연립해서 그럼 뭘 찾아? x 값을 찾아. 그건 이제 찾아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찾는 거야. 공식을 써서. 알겠죠? 그럼 그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어? 교점이 생기지. 그지? 그럼 그 교점의 x의 값을 여기서 구했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3이래요. y 값은 그럼 뭐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이고 0이고 이게 교점이잖아요. 그죠? 이해했나요? 그게 연립방정식이었단 말이야. 우리 교점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었어. 그러면 교점 중에서 x 값들 걔네들을 실근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듣고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는 게요. 얘가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래요.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돼 이제. 이거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이제 중3이라고 얘기하는 게 작고. 됐나요? 그럼 봐봐요. 내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교점이 있도록 만나는 게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k 이렇게 쪼개볼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요거 연립하면 이게 될 거니까. 은성이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그럼 요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거 이해했고요. 그죠? 됐나요? 네. 그럼 미분해서 x 구했더니 1인 거 이해했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 절편을 구했더니 0하고 2인 거 이해했고요. 여기가 0이고 2인 거 이해했고요. 여기 1인 거 됐고요. 그림 이렇게 찾아왔죠, 이제?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 1 여기다 대입했다 얘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됐고요. 그림 다 그린 거예요. 그럼 y는 k는 어떤 거예요? y는 k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k가 언제는 안 만나고 언제부터 만나? 이런 얘기죠. k가 언제부터 만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만나죠. 니네가 판별식이면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했어? 자, 이게 실근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봐봐요. 이제 우리가 3차함수하고 4차함수를 할 거예요. 3차함수, 4차함수를 할 건데 3차함수는 그러면 만약에 x축과 만난다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3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그지? 이해했나요? 네, 근이 3개 있을 수 있잖아요. 2개 있을 수도 있나요? 그쵸? 하나만 있을 수도 있나요? 혹시 없을 수는 있나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생각해봐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과 3점에서 만날 수 있죠? 맞나요? x축과는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x축과는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x축과는 1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x축과는 1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안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는 거죠?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는 거야. 2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봐봐요. 요 점은 무슨 점이에요? 요 점들은 x축과 만났으니까 요 점들은 인수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인수여야 되겠죠. 요거는 요거 그림만 보고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저 fx는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통 생기냐면 x는 x 마이너스 알파고요. 얘는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접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참수도 접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똑같아요.
그 요거는 그럼 만약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fx가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했어요? 3차 함수잖아요. 그죠? 얘는요. 0 되는 게 하나 있어요. y는 x-알파지만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안 만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그렇게 되면. 됐습니까? 근이 없는 거죠. 얘는 근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로 그냥 퉁쳐도 되겠네. 얘가 알파라고.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도 내가 식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fx 그래프잖아요. 얘는 y는 fx 그래프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y는 f'x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본다고 쳐볼게요. 혹시 f'x가 요 점인 거는 이해했어요? 요 점인 거? 그죠? 극점. f'x가 0 되는 게 극점. 됐나요? 그럼 얘는 극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겠지. 그지? f'x 이꼴 0. 이거에서의 근이 2개 있어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f'x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가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3차 함수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란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다 극점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이런 거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잘 들어야 돼. 요 놈과 요 놈의 부호가 달라야 세 점에서 만나요. 그건 느껴졌어요? 다시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서로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했지만 실제 함수값은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f 알파랑 f 베타를 곱한 게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세 점에서 만나는 세 실근을 갖는 조건이에요. 됐어요? 그럼 지금 얘가 세 실근 가질 거죠. 세 실근. 얘는 세 실근 조건이고 얘는 두 개 다 한 실근하고 중근 한 개 이런 얘기죠? 중근 이런 얘기죠? 됐나요? 얘는요 그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역시 y는 f'x 이렇게 해서 나온 놈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얘가 f알파고 얘가 f베타, f알파, f베타 이런 형태겠지, 그지? 그럼 얘는 의미적으로 보면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쪽에 있어야 우리가 세 개의 실근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만나거나 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이거의 함수값 중에 하나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f알파랑 f베타를 곱하면 0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에요. 이런 조건이야. 알겠지? 요 놈은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요 놈은 f'을 해보면 미안. f' 그래프를 그려서 f' 이꼴 0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럴까요? 알파 베타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알파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미안. 알파 베타가 나오죠. 미안.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서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이런 얘기겠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럼 여기에 극값들은 양수고 여기에 극값들은 음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f알파랑 f베타를 곱하면 뭐여야 돼? 양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어떤 조건일 때? 하나가 실수고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일 때는 극값들의 곱들이 양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일단은 정리.
뭐냐면 90페이지로 와볼게요. 설명해 봅시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자, 이꼴요. 얘는 실근이 몇 개니에요?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나오는 건 확실하죠? 네. 3개가 모두 실수거나 하나가 실수이고 중근이거나 또는 하나가 실수이고 두 허근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야. 딱 이해했죠? 네. 자, 이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 fx라고 넣어볼게요. 자, 미분 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x 제곱 6x 마이너스 12 6 묶어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0 되는 값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1 또는 2예요. 그죠? 그럼 그림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마래요? 2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여야 돼. 자, 그리고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몇 개의 실근을 가져? 하나. 여기 한 점 만나잖아요. 얘가 여기 있으면요 2개의 실근 갖죠? 이거 하나에 중근 하나. 네. 여기 있으면요 3개. 3개의 실근 갖는 거고요. 여기 있으면요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 갖죠? 여기 있으면요 네. 실근 하나 가져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잖아. 이걸. 그치? 네. 그러면 이 x축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f-1값 그 다음에 f2값 이런 걸 구할 수 있지. 그럼 구해보세요.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아, 그럼 눈치챘네. x축 여기 써야겠네. 그치? 이해했죠? 네. 그럼 실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 왔어요? 실근 하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3x의 4제곱 4x의 세제곱 은 12x의 제곱 마이너스 5래요. 얘가 실근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실근이 몇 개냐. 그럼 얘는 4차 함수고 요거 등호 있지만 이쪽으로 다 넘길 수 있죠? 자, fx를요 3x의 4제곱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놓을게요. 자, f'x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24x.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12x 묶어내볼게요. 12x 묶어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0 되는 게 3개 있네요. 마이너스 1과 0과 그러면 이제 그림이 4참수가 대략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얘가 더 밑으로 갈지 알 수는 없잖아. 그치?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예요. 아,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 한 칸이고 여기는 두 칸이니까 얘가 더 밑에 있지 않겠어요? 꼭 그렇진 않은 거예요. 대칭성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꼭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구하셔야 돼요. f-를 먼저 구하시고요. f0은 뭐 당연한 거고요. f2도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해보면 f-1 구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그럼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5. 얼마입니까? 0인가요? 네. 0이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F0은 얼마예요? 5. 얘는 5예요. 됐죠? 얘는 얼마예요? 2 대입해서요. 2 대입해보면 16에다 3이니까 3, 6, 18, 48이고요. 그 다음에 8, 4, 32고요. 그 다음에 48이고요. 플러스 5네요. 그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네요. 그죠? 아, 얘가 제일 밑에 와 있겠네. 얘가 마이너스 27이고. 그죠?
얘는 0이고 그죠? 네. 얘는 0, 5고. 근데 지금 x축은 그럼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중근 하나 있고요. 실근 2개 있는 거죠. 4차 함수인데 원래 해가 4개 있어야 되는데 2개가 같은 거고요. 하나가 실근이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있는 거야? 3개의 실근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네. 만약에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축이. 혹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해가 몇 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해가 4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1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돼. x축에.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이런 식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k 이꼴 0 얘가 3개의 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판별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너네가 알다시피 판별식은 불가능해.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랑 y는 k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럼 우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돼? 세 점에서 만나도록 저 k를 조절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y 프라임은 6x의 제곱 18x 플러스 12 6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X 마이너스. 6 묶어내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과 2에서 그래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리고서는요. 얘가 1일 때 함수값을 구해야 돼. 1 대입해봐. 그럼 얼마야? 1 대입하면 얼마야? 14, 5네요. 그죠? 네. 얘가 5온 거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2 대입해보세요.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6. 2 대입하면 4, 9, 36. 플러스 2 대입하면 24. 이렇게 되나요? 4. 4. 이렇게 되네요. 4. 그러면 이 K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뭐하고 뭐 사이에? 4하고 5 사이에. 그래서 K의 범위는 4보다 커야 돼. 왜? 4가 되면 네. 안 되겠죠. 네. 5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쉽죠? 예. 근데 이게 이차함수에서 똑같다는 거야. 이차함수에서 똑같이 했던 거라는 거야. 근데 그냥 맨날 판별식만 쓰려고 했더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됐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다음.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요 보기. 자, 다시요. 부등식 활용 갈게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해구하는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니네 이거 어떻게 찾아왔었죠?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걔는 날아가는 거야 이제.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긴 함수랑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y는 0이라는 함수. 그럼 이 두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따질까요? 판별식으로 그냥 빨리 따져. 알겠죠? 알겠나요? 아니면 아까 3차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 뭐 이런 것들로 실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와 x축이 만나는 점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지? 이해했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걔가 마이너스라고 3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해했을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봐봐요. 내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뭘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지 이걸 보이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뭘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뭘 대입하면 걔는 무슨 값이 돼요? y값이 이 y값보다 0이라는 y값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해석이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에서 잘 보면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y가 0보다 커. 요 y들이지 요 y들. 그죠?
요 x들을 대입하면 y가 전부 다 음수가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요 x를 대입하면 다 양수가 되고, 그래서 이때 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x는 3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림 이해했죠? 이제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봐봐요. 내가 어떤 3차함수를 할 거예요. 3차함수. ax의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3차함수를 할게요. 내가 이렇게 됐대. 이 3차함수가 0보다 큰 놈을 찾으래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됐나요? 그게 3개 만나든 2개 만나든 하나 만나든 어쨌든 그릴 수 있지. 그거 연습했지 이제.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거야.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 y 값이 되겠죠. 그럼 y가 0보다 큰 지점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지. 그지? 그럼 x는 요 놈들일 거 아니야. 요 놈들.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 이때 x의 범위는 그럼 뭐가 되는 겨? 알파부터 베타까지와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2차 함수를 이렇게 풀지 말고 다 이렇게 풀으라고 얘기해줬던 거야.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지? 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부등식 활용 이해했어요? 그래프를 갖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부등식 활용 중에서도 중요한 거야. 부등식 활용해서 fx 이꼴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니네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다시 저기다 모든 x 어떤 x를 다 대입해도 늘 y 값이 0보다 크다자. 그럼 니네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니네 이걸 뭘로 풀었어?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 t가 음수이다. 이걸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 판별식은 언제밖에 못 쓰는 거야? 2차식에서밖에 못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표현이야 사실상. 그럼 니네 이걸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요 최소값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 x들, y 값들은 다 위에 있겠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났으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차 함수는 항상 클 수 있나요? 1차 함수는 항상 클 수 있어요? 없어. 왜? 1차 함수나 3차 함수는 어때요? 끝이 없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얘는 항상 클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이거는 2차 함수나 4차 함수에 한정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니네는 어떤 느낌이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얘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크게 돼 있죠. 이해했어요 이제? 네, 이렇게 푸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x의 4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a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혹시 보기차식인 건 보이죠? 오케이 짝수차 4차 이렇게 생기는 거 됐나요? 자, 얘가 어떤 x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어떤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항상 x축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fx를 x 4제곱 4x제곱 플러스 a라고 놔볼게요. 자,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됩니까? 자, 그래서 4x 묶어내볼게요. 4x 묶어내보면 x 제곱 이렇게 되네요. 혹시 뿔마 루트 2에서 만나고요? 0에서 만나네. 그죠?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네. 그죠? 여기 얼마예요? 0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루트 2인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얘가 대칭이에요. 그게 다행스러워. 그래서 이거든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혹시 이런 문제에서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이거의 함수값들을 다 찾아놔야 되는 거야. 알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하려면 f
마이너스 루트 2 값하고 f 0 값하고 f 루트 2 값을 다 찾아놔야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분하고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면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더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거보다는 x축이 더 밑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가 최소값이면 여기 내준 요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그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자. 이제 범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 그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정식 활용. 자, 해보셔야 될 테니까. 칠게요. 자, 봅시다. 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잠깐 쉴게요. 자, x 지금까지는 이 범위가 없이 모든 범위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x에다 뭘 다 대입해봐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 그래프를 전체 다 그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부터 그리라고 했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했고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돼요. 그건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됐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y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야겠지.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최소값이니까 1 대입해준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x를 대입해도 다. 그지? 요까지 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얘도 똑같은 문제인데 얘도 아래로 볼록했고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1에 있어요. 근데 얘는 1부터 잘릴 거예요. 1부터 2까지를 잘릴 거거든요. 그럼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요 x들을 다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축이 그지? 그래야 요 놈들이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2를 대입한 놈만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어떤 놈을 대입해도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얘는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됐죠? 자, 3차함수인데 요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자, fx하고 gx가 두 개 주어졌는데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그럼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그리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옮겨서 어떤 다른 함수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hx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hx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놔서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겨요. 요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고요. 1과 3에서 됐나요?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노란색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고 나면 너가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에 지금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준 놈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x축이 여기 있어야지 이 그래프들이 몽땅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 대입해준 함수값이 최소값일 텐데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이번에도 3차 함수인데 그리고 똑같은 건데 그걸 hx라고 놓고요. 됐죠?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번엔 2부터 4까지만 자르라 했으니까 얘가 1, 3이었으니까 2부터 4까지. 근데 2가 더 높을지 얘가 더 높을지는 찾아야 돼. 그치? 왜냐면 이렇게 생기면 얘 여기에 있으면 되잖아. x축이. 그래서 2를 대입해서 놓은 놈과
4를 대입해서 나온 놈이 있어요. 혹시 이게 누가 더 큰지는 알죠? 이게 더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x축이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x축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일 거 아니에요. 얘가 최대값인데 0보다 작아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참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상 내용이 변한 게 없어. 뭐만 변한 거예요? 그래프의 형태만 변하는 거다.